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날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살고 있는 국민임을 인정하신다면은 우리가 이 나라를 찾기 위해서 목숨을 초계같이 버린 순국 선열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후손들을 우리 국민 모두가 따뜻하게 보살펴야 한다는 것도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그 77년 만에 조국의 품으로 돌아오신 독립운동가 일송 김동삼 선생님의 유가족 여러분들을 모시고 중국에서 70여 년 동안을 사신 내력과 그리고 귀국하신 후의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은 일송 김동삼 선생님의 며느님이 되시는 이혜동 여사가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일송 선생의 손자 되시는 김중생 선생, 그리고 손자 며느님 되시는 이옥순 여사, 이렇게 세 분이 나오셨습니다. 아주 귀한 손님입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귀국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그리고 온 국민이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그 환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언제 귀국하셨는지요? 김 선생님께서는 조국에 처음 오셨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언제 오셨어요? 77년도 독립기념관 개관식에 초청을 받고 왔다 간 일이 있습니다. 87년이겠죠? 87년. 예. 우리 이혜동 여사께서는 처음 오신 겁니까? 네. 77년 만에? 예, 처음 왔습니다. 예. 몇 살 때 그 중국에 가셨다가? 7살이. 7살이 중국에 간 뒤엔 한 번도 못 나왔어요. 지금 그러면 84이 되셨겠네요. 예, 이제 양력으로 치면 85이고. 예. 그러시군요. 예. 갑자기 이 모든 주위 환경이라든가 이 사시는 곳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돼요. 적응이 잘 되십니까, 우리 이 여사님? 어떻습니까? 이옥순 여사님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천천히 이제 알게 되겠죠. 예. 일가 친척, 일가 친척들이 모두 와서 방조를 많이 해서 이제 기본상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네. 일송 선생님을 처음 뵌 것은 언제였습니까? 우리 친정 전 가족이 다 들어가고요. 네. 우리 시어른은 우리와 같이 들어갔는데 혼자 들어갔었어요. 네. 들어가서 시댁이 우리 외가하고 다 한 집안이고 서희 같으니 외가로 해서 아마 처녀 때부터 배웠습니다. 네. 예, 배웠고 그 뒤에 내가 18살 먹던 해 우리 참 친정에서 독립군들
경제나 서류나 모든 것을 다 맡아서 이래 모색하다 보니 독립군들 손님을 많이 쳤습니다. 그러니까 또 외일 가고 하니까 뭐 친하게 이래 모색 됐지만은 이 출가한 뒤는 내가 18살에 출가했어요. 네. 출가 정월달에 음력 정월달에 출가하고 그해 4월달에 날 보러 오셨어요. 아하. 예, 숨어 오셔 가지고 한 3, 4일인지 한 5일인지 이래 있다가 네. 그래 가신 뒤로는 또 내 그렇게 18살 먹던 내 오시고는 내가 24살인지 돼가지고 야 맞으러 하나 낳았어요. 김정세이는 하나 낳이 그러면 손자 보러 안 왔을 건데 이제 이들래 거기서 기술수에서 너무 괴로워가지고 손자도 볼 겸 그래 오셨어요. 예. 오셔가지고 한 이틀인지 하루인지 뭐 이내 가셨지. 그러고는 참 할빈서 체포돼서 영사관에 면회 한 번 하고 그러고는 다시 본 적도 없습니다. 일송 선생님의 아드님 그러니까 우리 이 여사님의 부군 되시는 분은 몇째 아드님이셨습니까? 일송 선생님의. 아들이요. 아니 어머니 잘 못 알아듣는데 네. 아버지는 할아버지의 장자입니다. 아 장자시군요. 예. 그리고 예. 결혼할 때가 이제 거기 서기로 치면 1923년 봄 그 구력으로 치면 1922년 겨울인데 그때 조부님이 그러니까 아버지 결혼식에 참가할 수 없는 원인이 예. 그 역사 재료를 내가 돌이켜 보니까 상해비정부 국민회의 가서 의장으로 그 몇 달 활동했기 의장으로. 때문에 예. 그 마다들이 결혼식에 참가할 수 없고 어허. 그 회의가 끝난 다음에 예. 지금 수개월이 있다가 예. 이제 며느리 보러 온 그런 사정입니다. 그럼 지금 그 손주 되시는 우리 이 김 선생님은 연세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56세 네. 그러면 할아버님을 못 뵙겠군요. 못 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1930년 할빈 일본 형사관 형사들에게 체포되고 3년 있다 내가 출생했습니다. 3년이라 거의 되면 3년이래요. 3년. 네, 그건 어머니 기억을 잘못했어요. 근데 그 저희들은 그 일송 선생님이 옥중에서 돌아가셨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런데 어디에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1937년도 서울 마포 형무소의 옥사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체포되시기는 중국 할빈에서 할빈에서, 되셨는데 할빈에서 이 서울 마포까지 압송했지 아하, 형사들이. 예. 그 15년 징역 언도를 하고 예. 그다음에 형사들이 서울 마포 형무소로 옥사했는데 네. 그 중간에 그 소아천낭이 뭐 아들을 낳다 해가지고 5년을 감형했습니다. 5년을 감형가 또 10년이 됐지요. 예. 그런데 10년을 마치지 못하고 8년 만에 옥사했어요. 예. 그 몸이 아프셨던 모양이죠? 처음에 그 고문을 연세가- 받을 때 예. 단식 투쟁을 했습니다. 고문 받고 단식 예, 투쟁. 형사들 취절 받을 때. 예. 그래서 일본 형사들이 그 독립운동가의 거성급 인물이니까 판결도 없이 그만 죽게 되면 사회 여론이 좀 겁이 나가지고 예. 그 강제로 그 홍문에다 영양주사로 이렇게 생명을 연재시켰어요. 그 재료에 보면. 이러니까 그러면 단식을 할 수 없고 이래서 옥에서 그 고생과 생활에서 시달려가지고 병으로 옥사했습니다. 그때 그 일송 선생님 연세가 몇이셨을까요? 체포될 때가 52세. 네. 8년 만에 옥사했으니까 딱 그 옥고 한제가 60세 그렇게 됩니다. 그 장례는 제대로 치룰 수 있었는가 모르겠어요. 장녀가 이게 뭐 나이 어리든 잘 모르는데 제가 정년에 와가지고 한국의 역사학가들이 이제 재료를 주는 거와 네. 그다음에 어릴 때 아버지 그 생전시 그 말씀을 내가 정리해 볼 때 얻고 한 다음에 일본 감옥 당국에서 비밀리 없애치우려 하다가
우리 서울에 그런 할아버지하고 같이 독립운동 하신 분들이라는 거 이런 분들이 어떻게 알고요. 억지로 그 시신을 이제 막 강제로 요구를 해가지고 가져와서 그 만해 한영훈 씨가 그분이 아주 힘을 많이 썼습니다. 만해 선생님. 예.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듣기로는 묘도 없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할아버지 그 옥사 직전에 그 유언을 남겼습니다. 예. 유언을 남겼는데 그 유언대로 화장을 해서 그 강물에 뿌렸습니다. 그러니까 날 없는 괜히 무덤 필요 없다는 그 망해도 혼이라도 그런 바다를 돌아다니면서 외면하는 걸 보겠다는 그런 유언에 의해서 그 화장을 해가지고 그 한강 인로교에다 이렇게 뿌렸습니다. 저 할머님, 일송 선생님의 가족들도 굉장히 그 탄압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예. 일본 사람 안에는 그 죄를 마다들이 예. 머승다 야네 아버지 머승을 많이 받았어요. 예. 그리고 일송 선생님 동생 되시는 예. 그러니까 우리 시삼촌이죠. 시삼촌 예. 그분도 총살당하셨다고 그러던가요? 네.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맞습니다. 그거는 아니, 어머니가 내가 말해야 돼. 예. 그거는 그 어머니가 착 결혼하기 몇 달 전에요. 예. 일 년 전이지 뭐. 한 몇 달 전이래요. 어머니 예. 기억 잘못해서 청산리 전투라고 그 우리나라 독립운동에서 예, 예. 유명한 예. 김좌준 장군이 그 예. 청산리 전투 이후에 일본 그 토벌대가 서간도 북간도로 막 휩쓸었습니다. 청산리 전투 그 일본 놈들 실패를 했거든요. 예. 이래 그 보복으로 예. 막 그 당시 서간도하고 간도 일대 우리 동포들 학살 많이 했는데 우리 그 적은 할아버지가 되겠죠. 그 독립운동을 하셨고 거기서 이제 교포 학교 교장으로 있었습니다. 예. 이제 토벌을 오니까 이제 피신을 했는데 예. 그때는 기어리고 어쩌다 내려와 가지고 그만 붙들렸습니다. 예. 그래서 수십 명이 붙들려 가지고 이제 말꼬랑대에다 달고 손목을 이렇게 쥐어가지고 이래가지고 이제 그 조선일보 연재에 나오는 뭐 이제 앞으로 상세하겠지만은 그 총살을 하고 일본도로 모간치 끊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참 꽃다운 나이에 독립운동을 하는 일송 선생님 대개 며느님이 되셔가지고 참 남이 겪을 수 없는 그런 고초로 청춘을 다 보내신 겁니다. 그렇지요? 예. 네. 그런 것을 다 보셨을 것 아닙니까? 그때 기억이 나십니까? 사모포에서 토벌대들 와가지고 올 때 그때 기억나요. 내가 14살 먹었거든. 기억나. 우리 참 야들은 그 사면 포단돼 있고 우리는 그 말리거라 근데 20리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 그 독립군들을 막 그러니까 그 시삼촌 되시는 분이 총살당한 것은 시집 가시기 전입니까? 전입니다. 그러고도 2년 있다가 2년이 아니라 1년이 못 됐어요. 어머니 그건 기억이 잘못됐어요. 예, 괜찮습니다. 뭐 1년, 2년이 지금 무슨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예. 예. 저희래. 할아버님의 독립운동 하신 뭐랄까 역사라고 그럴까요? 그것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할아버지 1878년생, 고향은 경상북도 안농군 임하면 천년동이고 1900공 그 양반 가정의 장자로 태어났지요. 족보를 보니까 그 어릴 때는 서당 공부하고 네. 그 2조 말기에 그 지식분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1907년 을사조약 이후에 이제 그 고향의 그런 선진 지식분자들하고 힘을 합해서 그 협동학교라는 현대 학교를 세운 게
거기로부터 이제 첫 그 활동이 시작되는데 협동학교라는 게 이제 교육 국익의 길 할아버지 아마 그렇게 생각했는 모양이래요. 예. 그러다가 그 3년 있다가 한일 합병이 됐거든요. 예. 식민지로 되니까 그 이름에 도만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으로 갔다는 그 말이죠. 예. 할아버지 가실 때 이제 그 어머니 그러니까 내 외갓집이죠. 네. 내 정조부도 다 같이 갔습니다. 같이 다 예, 예. 같이 가는데 가까운 사이이시기 때문에 예. 그 연대가 다 같아요. 할아버지는 그 우리 친가는 할아버지가 독신으로 건너가고 네. 어머니 그 이제 그러니까 외갓집은 솔가해 다 갔습니다. 10식구가. 그리고 우리 가정은 적은 할아버지가 이제 잠시 고향에서 가정을 다스리고 있었고 네. 그 후에 몇 해 후에 이제 여기서 못 빼기니까 적은 할아버지가 아버지, 삼촌, 오촌 이렇게 데리고 후에 가셨고 그 서간도 사무포라고 우리 한국 독립 역사에 아주 그 유명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 김중선 선생의 아버님 되시는 우리 이해동 여사님의 그러니까 남편 예. 그 아버님은 나중에 할아버지를 예, 따라서 들어오셨군요. 7, 8년 후에. 예, 예. 나는 7에 들어가고 야네 아버지는 14살 먹어 중국에 들었어요. 예, 예, 예. 그럼 할머니하고 나이는 어떻게 되셨어요? 한동갑이래요. 한동갑이시고.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 그래서요? 예, 그래서 서간도에 가가지고 그때는 그 망명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네. 우리 역사에서 이상룡, 이회영 씨 그 2조 말기에 고관으로 지낸 그 6형제분들이 그 다 거기 가서 처음으로 경학사라는 걸 조직해서 이제 이 중국말을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를 네. 처음 갔으니까 예. 예, 중국말을 배워주고 이제 농사를 지어야 또 생계를 유지하고 네. 그다음 학교를 설립해서 그 청소년들에게 애국주의 사상 교양시키고 이렇게 독립운동이 시작됐는데 그 후 몇 해 지나서 이 학교가 신흥무관 학교로 발전돼서 이제 군사훈련을 시키고 그 다음에 저 백두산 밑에 백서농장이라는 이런 농장을 세워가지고 독립근거지를 만들고 일본 토벌대를 그 염려해서 이제 그 독립군 기지 이렇게 하다 국내 3.1운동 일어나니까 상해임시정부 썼어요. 상해임시정부 3.1운동 이후에 썼는데 그 3.1운동이 국내에서 일본 경찰에게 진압되니까 국내 애국지사들, 만주의 애국지사들, 하와이 미국 애국지사들이 상해에 다 모이자 이래가지고 임시정부 썼는데 처음 임시정부 그 정부 구성에 우리 조부님 노동부자입니다. 국무위원 겸 노동부자인데 그 임명을 받고 그만 돌아오고 말았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상해에서는 별로 할 일이 없다. 할아버지 견해가. 그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는 만주가 가장 적합한 지역이다. 가까웠기 예. 때문에. 예. 그리고 만주에 우리 교포가 많이 사니까 독립군을 양성해도 만주에 와서 독립군 되면 들이 상해에서 무슨 독립군이 되는가. 예. 이래 돌아와셔서 이제 서로 군정서라는 그런 군정부를 세워가지고 이 군정서 독판에는 석주 이상료이 되고 할아버지가 참모장. 이래서 이제 독립군 그 양성을 해가지고 그 일경 그 신문 재료에 의하면 조부가 그 조그마한 기습 부대를 압록강 너머로 파견해서 일경을 뭐 얼마 주겠다 이런 재료가 있습니다. 그 후 이제 1922년부터 3년에 그 상해임시정부 역사에서 유명한 국민대표 대회 네. 그 열렸어요. 그러니까 또 각 곳에 그 독립군 대표들이 다 모였는데 할아버지는 만주 독립군 대표로 그 참가했어서 그 대표대회 2장에 선거된 게 이제 아마 그 상당히 중요한 그 역사의 한 페이지래요. 예. 그 한국 독립운동사에서 그 미국 대표 안창호 선생님도 아주 유명한 분인데 예. 그분이 부의장으로 선거됐거든요. 예. 그리고 윤회라고 또 그 저 연해주 네. 그리고 러시아 그 우라지바스토크 그분도 부의자이고. 그래서 그때 그 할아버지 위신이 아마 상당히 이렇게 높은 것도 있거니와 우리 한국 독립투쟁, 항일 독립투쟁사에서 만주 지역이 아주 중요한 위치가 있는 그런 점에서 이제 예. 됐고. 예. 그 상임시정 국민회의에서 여러 수개월 하다 그때 바로 이제 어머니가 결혼을 했어요. 예. 임시정 회관이. 그러니까 맏며느리 그 결혼식에 못 참가했지요.
그래서 수개월 이렇게 회의하다가 그 이견분기가 생겨가지고 할아버지가 뭐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자꾸 항에서 그 돈만 쓰고 수백 명 모여가지고 말 이견 통일이 안 되니까. 그래서 만주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제 만주 전 지역에 수십 개 독립단체를 규합해서 통일부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 밑에는 정리부는 원래 할아버지 그 가담했던 데고, 그다음에 암덕강 피안도 사람들 많이 오면 참의부, 저 북만에는 그 김자진 장군이 인수하는 신민부, 이렇게 통일부의 총장이 되고, 그 후에 이제 활동하시다가 1930년도 할빈에서 체포됐어요. 어떻게 체포되셨습니까? 그게 이제 만주 사면 착 직전에 굉장히 조심하셨을 텐데. 일본 세력이 자꾸 강화되니까 예. 우리 동포들이 점점 곤란하게 돼서 예. 그러니까 할빈에 이제 그 어떤 비밀 회의를 하러 오셨는데 여관에 들어서자 예. 일본 밀정들이 딱 체포했는데, 체포는 이제 외조부하고 조부하고 예. 그럼 한 방에서 같이 체포됐어요. 그 역사 과정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해동 할머니의 아버님하고 같이 이렇게 예, 체포되셨고. 그렇게 됐어요. 예. 사돈지간에 사돈지간 체포돼. 차번에 후에 시그니주 법정에서 예. 할아버지는 15년 지역, 외조부는 3년 지역. 그 일본 법정도 그 이제 독립군의 계급을 구분해 가지고 외할아버지는 좀 계급이 낮으니까 3년 지역 이렇게 됐어요. 근데 그 일설에 의하면은 일송 선생님의 그 원래 그 조남이 네. 그 동자 삼자가 아니고 네. 딴 이름이 있으셨다, 본명이 있으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입니까? 족부에 의하면 건식입니다. 아. 김건식이. 그럼 왜 이렇게 동자 삼자 쓰셨을까요? 그건 나도 잘 모르겠는데 여기 한국의 사학가들이 이걸 분석해서 네. 동삼지 소행이다. 동북 삼성의 한굴의 소나무다. 소나무가 절개를 지키는 그런 나무가 아닙니까? 이런 의미에서 분석된 것 같습니다. 네. 그저 호도 일송이신데. 네. 호도 맹중국에 가서 호를 줬어. 동삼지 예. 일송. 네. 그래 본 호를 여기서 가지면 일본 놈이야. 그래 참 독립하려고 나서다 보니 그거는 외가에 신실해요. 심지어 썬까지 갈아댔어요. 그렇겠죠. 예. 그래서 돌아가신 후에도 그렇게 탄압이 심하고 그랬습니까? 예. 예.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또 이 해방 후는 또 중국 또 달랐어요. 달라서 뭐 수십 년 고생해서도 중국에서는 아무 바람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중국 사람한테 이 침략을 받았으면 받았지 무식해서. 그리고 거기에 그 후에도 이래 우리가 야네 아버지가 일을 혼자 못하고 식구는 많고 해서 그래 나무 사람을 하나 들였습니다. 네. 들여도 먹고 올라니 막sem하지요. 그러다 보니 그걸 나무 사람을 들은 거는 타모라고 착취라고. 착취라고요. 착취라고 우리가 투자를 받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 남의 사람은 쓰지 말아라 이거고. 예, 지 힘으로 벌어서 먹고 사라는 게지요. 나무 사람을 쓰면 그게 그거는 누가 착취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그 당시? 그, 중국 사람들이 그랬습니까? 그 해방 전에는 네. 해방 전에는 그 일본 놈들이 그 여시차린이라고 아버지를 감시하고 예. 비록 할배는 세상을 떴지만은 아버지가 그 외국 사상 개성에서 어떤 활동이 있을까 감시가 엄하고 그렇겠죠. 그리고 명절에는 또 붙들어다 가두고 이런 정도로 했고요. 해방 후에는 이제 공산당이 집권하면서 그 토지개혁이라는 게 청산운동 그 북에서처럼 교포 사회에서도 그 영도권이 공산당을 집권을 했으니까 그 할아버지 그 사상은 민족주의 사상이 아닙니까? 독립운동에.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 공산당 사상 인식하고 좀 대립이 되는 그런 거니까 우리 후대들에게 무슨 우대가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 말씀. 그때는 이제 같은 민족끼리지만은 만주에서 있었으니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북한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같이 있는 교포들 사이에서도 이 공산당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우세했다 이런 얘기죠. 그렇지. 그래서 오히려 독립운동을 한 그 후손인데도 불구하고
탄압을 받았다 이거. 그러니까 예.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 후에 공산당에 가담한 사람들은 우대를 받고 우리 할아버지는 그 민족주의 진영이 그런 대표인물이니까 공산주의 사상하고 민족주의 사상하고 좀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우대를 받을 수가 없지. 그렇군요. 예. 혹시 일송 선생님의 사진이라든가 그 자료 같은 것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건 없으십니까? 없었는데 이제 안 그렇게 해요. 이 투쟁을 땅 타보니 뭐 심지어 가정에 뭐 문지꺼짐 다 쓸어가다시피 싹 쓸어갔어요. 하하. 그러니 그 뒤에 혹새 빠진 거 있어도 겁이 나가지고 다 없애버렸어요. 없애버려. 그래 그러고서는 그저 중국에 얼어 죽자는 만한 정도 이런 헌 집에 달 그려진 집에 쫓아내지요. 그렇다 보니 내 손도 그래 그때 병신이 됐어요. 정말 예, 이래 이 검지 손가락이 없으시네요. 예. 예, 왜 그렇게 되셨어요? 그래 쫓아내 사지 못해서 그저 뭐 춥고 하니 가시나무 같은 것도 줘다 곡초를 떼인 제가 채고 한 게 줘다 떼고 이래다 요 손끝에 찔려서 그 가시나무 독이 올라가지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동안에 그쪽에 있으면서의 그 참 조국을 찾았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민족끼리 그렇게 또 일본 사람들 못지않게 압박을 하고 탄압을 했다는 것을 아시면은 얼마나 억울해하실까요? 그게요. 거기 만주 동포의 잘못이 아니고 공산당의 정책 과격으로. 이게 잘못됐다 해가지고 후에는 또 다시 그 계급 성분이 개정이 되고 우리 너무 지나치게 타격을 했다. 네. 그 공산당의 토지개혁이라는 게 아주 그 많은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의 땅을 이래 놓아가지고 예. 이래 그 빈곤한 농민에게 놓아주는 그게 정책인데 그 하다 보니까 우린 땅도 별로 없었거든요. 소 한 마리 없었고. 네. 그러면 마구 이거 잘못됐다 해가 후에 또 그걸 다시 고쳤습니다. 요즘 그 최근에 그 귀국하시기 전까지는 어떠했습니까? 그 교포들 사이에 여전히 그런 기운이 남아 그런 게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거는 그 이제 광복되고 한 2, 3년 토지개혁 당시 이게 공산당의 좌경차고다. 그러니까 우리 그 계급 성분이 있거든요. 뭐 빈농이다, 중농이다, 지주다. 우리는 그 투쟁 대상이 안 됐는데 잘못됐다 이래 가지고 이제 그 명예를 회복하고. 근데 이미 살림은 다 가져가서 논아버렸으니까 가져올 수 없고. 그럼 그동안에 뭘 하셨습니까? 그동안 농사졌죠. 학교는 어떻게 다니셨어요? 그래서 학교를 댕기다가 예. 청산 운동을 당하다 보니 아무것도 없고 뭐 이래서 농사를 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럼 최근에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최근에 내가 교원 생활을 해가지고 월급 받고 생활했지. 어느 학교에서 교원 생활하셨습니까? 흥령항상 아성시 이중 제2중학교 그것은 교포들을 위한 학교입니까? 아니면 중국인 학교. 중국인 학교입니까? 예. 그럼 지금 국적은 어디 국적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내가 여기 올 때는요. 네. 그 중국 그 대륙의 여권을 가지고 친척 방문의 형식으로 와서 예. 그 다음에 요 이제 어제 그저께 서울 시민으로 입적을 했으니까 이중 국적입니다. 잠시간. 예. 그 이번에 귀국하시게 된 가장 큰 동기는 무엇입니까? 우리 정부가 초청을 하게 된 동기는요? 동기가 작년에 기념관 초청을 받고 예. 한 달 그때 있다 오실 적에는 문제가 별로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예, 예. 누구랑 왔었습니까 그때? 고모님하고, 아, 네, 고모님하고 여기서 돌아가신 독립기념 아버님의 여동생. 여동생. 예. 그 독립기념관 정생관장 초청장 가지고 왔는데, 예. 근데 공식적으로 방문하니까 시간이 너무 짧고, 이렇게 돌아간 다음에 이제 우리 서신 연락이 계속 있었지요. 예. 여기 친척들하고 처음 만난 친척이 대부분이고 예. 그 전에 북만주에서 내 어릴 때 같이 살던 분들 여기 들어 있어요. 예. 서신 내용이 있는데 작년에는 이 친척들이 모두 이사를 오라 하고 이런 걸 내가 예절로 들었지 그걸 뭐 참답게 안 들었습니다. 근데 내가 여기 와서 작년에 그
여기 와서 정치 대우를 높이 받았지요. 보통 친척 방문자보다 특수한 신분으로요. 네. 이렇게 이런 소식이 이제 그 흥룡강성 지방당국에서 알고 나하고 담화하는데 오히려 이제 한국에 이사갈 걸 거주합니다. 거주할 것을 한국에 이주할 것을 자기들이 이제 권고합니다. 그 목적은 이제 내가 보통 친척 방문자하고 조금 다른 특수 신분이 있으니까. 그 특수 신분이라 하면 김동삼 선생님의 예, 손자분이시라는 그러니까 거예요. 할아버지 그는 역사적 지위를 한국에서 높이 평가하니까 예. 여기 와가지고 중국 한국 간의 비정치적 교류, 국교가 없으니까 이런 데 좀 역할을 해달라. 이래서 이제 이 짝으로 이런 정황을 말하니까 그러면 나오라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럼 거기에 지금 가족이 남아 있는 사람은 혹시 안 계십니까? 아이들 놔두고 왔죠. 예. 그러면 그 아기들은 어떡합니까? 뭐 아기들이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만은 몇 살입니까 지금? 다 20세 뭐 26 이렇게 다 컸어요. 네. 독립생활 해야지. 예. 그러면 그 자제분들은 거기에 살게 됩니까? 그게 이제 여기서 소청은 물론 내가 데려온다면 여기서 동의하겠지만은 예. 난 또 내 각도에서 생각하는 게 있으니까 예. 그 제도가 다르고 예. 이러니까 조선 그러니까 한국 마을 거리라든가 또 모르는 아이도 있고 예. 또 겨우 이제 버버리처럼 형용하는 아이도 있고 이게 갑자기 와서 적응이 이게 또 문제도 좀 되고 그다음 거기서는 노동 기율이 좀 산만합니다. 그러니까 출근을 뭐 늦게 하거나 혹은 하루 이틀 안 가거나 이렇게 습관화돼 가지고 여기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그 엄격한 노동 기율에 적응이 될까 하여튼 여러 가지 염려가 좀 돼서요. 그 할머니는 여기 와서 며칠 지내시니까 한 열흘 있는 동안에 어떻습니까? 편안하십니까? 예, 편안해요. 예. 이제 우선 이 저 사시던 주거 환경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쪽에서 살 적에와 여기서 살 적에 어떻습니까? 천지차지요 뭐. 아 그래요? 그러면요 거기서 뭐 여기 비하면 산다 그럴 게 없어요. 뭐 천지차지. 그래 예. 이제 노래 손자 손녀 딸에 오숙질 놔두고 왔어요. 그러면 집은 얼마나 되는 집에서 넓이가 어느 정도 되는 집에 사셨습니까? 넓이 뭐 그저 우리 그때 생활할 때 한 대 식구 되는데 5식구 내에 그저 기우거지 할만 하지요 뭐. 그렇습니까? 예. 전화 같은 것은 있습니까? 아이고 기본 전화 같은 건 구경도 못 했습니다. 예. 여기 그럼 오면 집집에도 텔레비전은 있습니까? 그것도 없었어요. 없어서 지내내 우리 정친회 회장이 사서 줘서 야 지내는 왔다 갈 때 그래 하나 샀어요. 지난번에요. 예. 전에는 없었어요. 독립기념관 때 오셨다 가실 때 텔레비전을 가져갔다 이런 예. 얘기죠. 누구나 없어요. 지금 사시는 곳은 이 아파트입니까? 여기 서울요? 예. 예, 그래.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아하. 예. 그 이 우리 사모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사시는 집이 방 몇 개 됩니까? 아파트먼트가요. 사람 같이 하는 건 지금 예, 목동이요. 방. 两위处吧 세 개지 뭐 세 들어가면 개인데요. 영접실이고. 커튼실이 있고요. 예. 방에도 어떻게 하면 되는가? 영접실. 응접실이요. 예. 중국말이 자꾸 자꾸 중국말이 나와. 네, 그러시겠죠. 그래 예. 침실이 그리고- 2개지. 예. 예. 그 물론 중국 출세이라서 예. 물론 전화도 있고 뭐 냉장고도 있고 텔레비전도 있고 다 있겠죠? 예, 있습니다. 있는 건 다 다 마련됐대요. 예. 그 사용하시는 거는 지금 다 됩니까? 아직도 사용할 줄 잘 모릅니다. 예. 이 어머니 김씨네 딸내들이 모두 와서 방조를 해서 이제 겨우 하나 어제까지도 아주 대문도 잘못 어제 열 세 지경이래. 식구 나와가지고 문을 못 열어. 할 수 없어 이웃 사람을 시켜서 하고. 그 열쇠를 연이 위에 있고 또 아래 있고 한데 아마 옆이 틀어도 어찌 잘 되지 않을지. 그러니까 여시고 또 여시고 그러면 반대로요. 위에 게 잠기고 아래 게 열리면 예. 또 아래 거 잠그고 또 위에 거 열고 이러면 안 열리지요. 근데 둘 다 열어올고 둘 다 닫아야 중국에 되는데. 아파트가 있는데 예. 이건 자물쇠 뭐 구조가 상당히 복잡하고 네.
그래서 뭐 자물쇠의 구조가 복잡하고 자물쇠가 내가 많이 열줄 있다는 몰라. 것이 결코 좋은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아니 그게 좋아요. 왜요? 그게 좋아요. 예. 저 짝에서도요. 예. 저 짝에서 저 짝에는 그 보통 여성들이 예. 그 뭐 전부 출근하니까 기본상 다 출근하니까 예. 집에서 노는 게 별로 없거든요. 예. 아주 나이 많으면. 예. 근데 늘 그 도둑놈 염려돼 가지고 예. 이런 자물쇠 나도 처음 봤어요. 그 할빈 같은 그런 도시에도 뭐 아파트에 이게 아주 든든하게 잘 해놨더만. 근데 그 열지를 못해가지고 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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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제는 괜찮습니까? 이제도 오늘도 돌아가면 또 열지 뭐 시험을 해봐야 되지. 뭐. 그냥 여지 못하네 답답 이웃 사람을 불러가지고 예. 그러다 그 열쇠가 그 안에 들어가 불게 뭐예요. 그래 이웃 사람 불러가지고 그래 열었어요. 하하. 예. 그래도 안 그렇잖아요. 밥 하는 것도 그걸 꼽을 줄 어디 꼽는지 전기밥솥이요? 예, 전기밥솥. 예. 잘못하면 밥 굶겠다 그잖아요. 앞으로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영구히 사시겠습니까? 그런 계획으로 나왔습니다. 네. 그동안 우리 국민이라든가 우리 나라에 대해서 섭섭하게 생각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없었어요. 예. 그 독립운동가라고 우리 한국만이 인정해 주니까 중국에서는 그런 우대가 없고 북에서는 더군다나 그런 상상할 수도 없고 자랑스러운 마음은 늘 간직하고 사셨습니까? 예, 그렇죠. 그럼 오늘날 많은 교포들을 다 그 자리에 다 거기 계신 분을 저희들이 모셨으면 좋겠습니다만은 특히 우리 이해동 할머니하고 우리 김 선생님하고 이 여사님을 우리나라에서 초청을 해서 아파트도 드리고 그리고 모든 그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는 것이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만주에 200만 교포가 추상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교포가 외국에 나가 있는 중에서 아마 중국이 제일 많이 집중돼 있고 예. 옛날 그 독립운동을 하던 애국지사들의 후손들이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해서 무슨 독립운동 그 할 때 무슨 그 밥을 한때 이어줬다 해도 다 독립운동가가 아니고 예. 그 상당한 지위와 그런 공로를 평가해서 독립운동가를 하겠는데 중국에는 그 후손들이요. 네. 이 한국 그 무슨 역사계라든가 이런 데서 장하는 데는 아마 우리 집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말하는 게. 근데 이게 좀 남보다 특수한 이런 데서 내가 조상덕을 본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중국에 계실 때 서울 올림픽을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예. 어떤 장면을 보셨습니까? 여성들 배구와 배구요. 예 탁구 탁구. 예. 좀 여러 개 많이 봤습니다. 탁구가 중공을 이겼습니다. 그렇죠? 중국을 이겼죠? 어떤 항목에서는 이겼고. 예. 근데 예. 그 보름 동안 그 24시 올림픽 그 북경에서 중계 방송이 계속되지요. 예. 계속 하루도 근데 빠지지 않고. 텔레비전이 그때는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셨을 수 예, 있잖아요. 봤는데 그 올림픽의 전황을 중계하는 게 아니라 그저 중국과 관계되는 장면을 많이 관계되고 그 다음에 그 아주 그 좀 장면이 뭐라 할까 아주 치열한 이런 거를 선택적으로 중계했는데 하여튼 한국 선수들도 많이 나왔어요. 거기. 예. 탁구가 중국을 이길 때 기분이 어떠시던가요? 거기는 다 나는 뭐 이런 체육 애호가 아니기 때문에 보기는 뭐지만은 거기 우리 동포들은 이제 다 그 한국이 이기는 거를 내심으로 바라지. 예. 근데 그걸 이겼으면 좋겠다. 이겼을 때 뭐 박수를 친다든가 이렇게는 못 합니까? 왜 할 수도 있지. 할 수 있지. 자기 집에 자기가 보니까 아, 이게 예, 무슨 예. 수백 명이 한테 모여 보는 게 아니고. 예. 그래서 영 이제 그 텔레비가 없는 사람은 이웃집에서 가보고. 그러니까 김 선생님의 경우 어떻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한국이 이길 때. 난 그걸 예상했습니다.
아, 탁구가 그 우리 탁구 선수들이 그 대단한 중국 선수들을 이길 것을 예상했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 올림픽 그 시작 한 달 내지 2달 전에 예. 그 국제 체육 평론을 해요. 예. 그 다 이렇게 비교하고 뭐 어떤 점에서 한국이 우세하고 어떤 점에서 중국에서 우세하고. 근데 이번 올림픽 그 대회에서 이제 중국이 그 체육 경기에서 전략적으로 실패를 했어요. 이래가 국민들이 아주 여론이 높고. 이래가 최근 내오기 며칠 전 신문에는 그 체육 지도부장이 그러면 장관급이라 아주 그 또 중국 정치 활동가인 유명한 분인데 너무 국민 여론이 이게 큰 대국이 한국이 졌다고 해. 네. 그것도 저도 여간 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올림픽구가 그 금메달의 2배 이상 이래 가지고 막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 사람을 이리 내려앉혔습니다. 그 사람이 물러났군요. 예, 체육 지도부장. 중국에 가 200만에 가까운 교포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우리 교포들이 대개 중국에서 어떻게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까? 생활은 어떻게 합니까? 직업은 뭐 대충 정확한 통계는 뭐 내가 모르지만은 내가 생활 체험에서 이래 보니까 100분지 70 내지 80이 농민. 예. 그 외에 100분지 20 내지 30은 근로자, 교사, 이사, 경찰, 국가공무원 뭐 별의별 게 다 있지요. 우리 교포들의 생활 수준이 중국 그 본토 사람들, 중국인들 생활 수준하고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비교한다면 어떤 점에는 초월할 수도 있어요. 우리 교포들이 외국에 가 살아도 애들을 교육시키는 그 열의는 아주 대단합니다. 예. 그러니까 성악 비율이 한 그 중국인보다 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도 뭐 그 논농사 지니까 이밥 먹고. 이 중국에 있는 우리 그 동포들이요. 우리 소식을 알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은 어떤 길이 있습니까? 알 수 있는 길이 이제 최근에는 자꾸 갔다 왔다 하지 않습니까? 예. 네, 이번에 홍콩 영사관에 들려보니까 이게 친척 방문 시장 다음에 한 4천 명으로 예상되니까 어허. 이게 각 곳에 있으니까 그 서로 입을 소식을 통해 알수 가지고 있고. 이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신문에 예. 이 한국의 이런 경제 발전 정황이라든가 뭐 이런 게 많이 나요. 잡지. 우리 저 KBS의 국제방송국에서 그 중국에 계신 그 동포들을 위해 방송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못 들었습니까? 그 마을 소리만 방송하는 거요? 예. 라디오에 듣지요 뭐. 노인들은 베개 밑에 딱 놓고 밤잠을 듣고. 그리고 이거 저 텔레비전에도 국제 뉴스에 네. 뭐 여기 데모하는 거 뭐 대통령 가까 연설하는 거 뭐 이거 이 정당 저 당장 막 서로 싸우는 거뭐 이런 게 나옵니다. 안에 싸우는- 보면은 요만한 싸우는 그 것만 반도티라 나갑니까? 조선말로 여러 뭐라 가지가 그러지 나와요, 여러 중국말로 가지가. 반도티인데 그걸 비교 못해 놓고 잠 안 자요. 잠 안 자고 듣고는 와가지고 우리 집에 와서 옮기지. 예. 조선이 어떻다는 한때 그 중국과 우리나라 대한민국과는 아주 불편한 관계였습니다. 그렇죠? 네, 그죠. 예, 6.25 전쟁을 통해서 아주 불편한 관계였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중국 사람들이 그 관방이나 혹은 이런 백성들이 비교적 정확하게 평가하고 있어요. 네. 예, 국가 공개된 통계제로 의해도 국민 소득 10분의 1. 우리나라보다 10분의 1밖에 예, 안 된다고 10분의 1. 그럽니까? 그런데 우리 그 중국의 우리 교포 지식 분자들은 10분의 1도 승인 안 하지. 예. 예, 한 15분의 1 그런 정도로 승인하지. 그리고 공개된 재료에 의하면 홍콩 그다음에 중화민국, 한국, 싱가포르보다가 우리가 한 20년 떨어졌다. 이건 공개된 승인이고. 어디가 떨어졌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대륙이 예. 그 대만이나 한국보다 한 20년 떨어졌다 하지만 20년 아래 30년도 어떤 면에는 못 따라갈 거 있어요. 그 대신 또 그 발전된 것도 있는데 한국의 경제 발전이 됐지만 원자탄은 못 만들어내니까 대륙에는 뭐 로켓 미사일 다 만들어내니까 이런 점에서 아마 중국이 그 중국도 대단히 그 개방의 물결이 높다고 그러는데 그걸 예.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까? 그게 이제 개방이라는 게 그전에는 뭐 경제에서 자급자족 이 외국과의 거래가 아주 적은 이런 형편에서
최근 그 한 5, 6년 동안 그 정책이 근본적으로 변화됐죠. 그래가지고 외국 자본, 기술, 설비 그런 걸 대대적으로 수입하고 그다음에 국내 정책에서도 그전에는 전부 국가 소유나 집체 소유밖에 없었는데 이제 개인이 그 재산 이런 게 이제 많아졌지요. 예. 머리만 좋으면 버스도 사고 택시도 사가 자기가 버려 먹고 이제 그럴 수 있단 말이죠. 심지어 광산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이죠. 예. 이제 그 우리나라가 대륙으로 향하는 그 말하자면은 진출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게 요 근래 와 가지고 아주 대단히 많이 늘었습니다. 예, 그래요. 아마도 앞으로 더 생기겠죠. 그렇지. 그 뭐 투자를 한다든가 공장을 세운다든가 무역을 한다든가 하는 것이 활발해질 텐데 그렇게 활발해지는 것이 중국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물론 그렇죠. 예. 예, 저 기대도 큽니다. 아. 예. 그렇다고 그러면은 그 우리가 이렇게 대륙을 상대로 해가지고 중국을 상대로 무엇인가 할 때 뭘 어떻게 하는 것이 좋습니까? 이 문제가 좀 내가 도움말을 한번 이 주어보십시오.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게 사활적으로 내 이익에 관계되고 앞으로 내 사업에 관계돼서 내가 많이 생각을 했는데요. 예, 목전 중국하고 한국하고는 민간 내왕이네. 예, 그러니까 공식적인 그런 관방 내왕을 이제 못하는 형편이고 예, 그 민간 내왕에서 이게 범위가 상당히 큰데 그 호상 무역이라는가 그 다음에 한국은 발전된 나라니까 예, 우리가 발전된 나라는 하여튼 외국에 자본 투자를 해야 됩니다. 네. 이거는 현대 경제 발전의 기울이래요. 예, 예, 돈이 많이 남아나니까 외국에서 그 시장이라는 이런 걸 원료랑 가져와야 계속 발전할 수 있거든요. 자본 투자, 기술 설비 투자, 그 다음에 문화 교육, 학술 교류, 관광 교류 이런 게 최근 이제 점차적으로 강화되는데 이런 면에서 뭐 내가 좀 할 일이 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돼요. 뭐 지금 이런 자리에서 사견이지만은 중국 사람들과 무엇을 할 때는 이러이러한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뭐 이런 도움 말씀보다도 앞으로 그런 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뭔가 돕고 싶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내가 처음 오고 생소하니까 예. 앞으로 점차적으로 익숙되면요. 익숙되면 그 물론 지금 한국 국내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대륙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를 하고 또 특히 청년 대학생들이 중국말 학습에도 상당히 흥미를 가지는 걸 내가 이제 알았는데 또 여기서 대륙 문제를 연구해야 서적이나 재료에 의해서 연구하지 내처럼 이제 그 한 50년 동안 비교적 그래 풍부한 생활 경험, 사회 경험 예, 이런 거는 이제 책이나 문자 재료를 가지고는 볼 수 없으니까 예, 앞으로 한국의 중소기업 혹은 재벌들이 대륙 진출에 내 힘이 필요된다면요. 내가 실사구시대로 어떤 점은 어떻다, 좋은 점, 나쁜 점, 유리한 점, 불리한 점을 이제 그대로 소개해 줌으로써 참고가 되지 않겠는가. 할머니는 이곳 생활이 아직 익숙하지 않지만은 그래도 몇십 배 좋다고 말씀하시니까 저희들 마음이 편안하고요. 또 사모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이곳에서 사시면서 지금 제일 필요하다던가 아니면은 뭐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다든가 하는 것은 아직 생각이 없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예, 무엇이 있으신지요? 가정 설비와 이런 게 다 마련되었으니까 예, 제 어머님 모시고 예, 어머니 오래오래 살아가면서 예, 예, 중국에 있는 자식들도 보고 예, 그래서 이렇게 생활하려고 예. 여기 와서 어디 구경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주 나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구경을 안 해. 청와대까지 갔댔는데. 예. 보통 사람 들어간 데도 안. 저 구경 어디 가시고 싶으십니까?
갈란이 어디인지 알아요. 뭐 그것도 말해가지고 처음 와가지고 난 두 번째니까 네. 난 두 번째니까 뭐 돈만 그러니까 있으면 저 됐을 사람은 네. 차를 타면 차연이 나서 멀미가 차 멀미가 나. 안타 차 타고 댕기면 뭐. 타셔서 그런가 봐요. 네. 근데 그 저 몇 번 타시면 괜찮고요. 또 그 멀미 약이 있잖아요. 그 약 잡수시면 됩니다. 네. 또 잡수지 않으려면 뭐 이렇게 붙이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도 할머니는 괜찮으세요? 난 괜찮아요. 80이 넘어도 이까지 불려왔지요. 네. 우리 젊은이 같이 저러면 내가 괜찮아요. 살아와도 못하지. 앞으로 꼭 그 이루고 싶은 아직도 못 다하신 무슨 소원이 있으시면 어디 말씀해 보세요. 아무 소원 이만 해도 만족합니다. 아무 소원이 없어. 그럼 제가 대신 좀 말씀을 드릴까요? 예, 하세요. 할머님이 7살에 아버님과 같이 중국으로 망명을 가셔서 84이 되셔서 고향을 찾아오셨습니다. 77년을 중국에서 사셨거든요. 고향을 떠나서. 그것이 어디 할머님의 마음대로 된 일입니까? 아니죠? 아니지요. 예. 예, 아버님이 가자고 그러니 갔고 아버님이 독립운동하시고 시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하시고 그러니까 그동안에 얼마나 어렵게 사셨는가를 저희들이 압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77년은 더 사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70년 더 사면 148명인데요. 뭐 나는 어떻게 하고요? 내가 뭐 이제는요. 예. 하도 고상스러워 한 번 가는 길은 언제든지 갈 거니까 이제는 뭐 자녀들도 출가시고 만날 참 하루도 몇 번씩 죽고 전 마음이 있어도 예. 뭐 그 마음대로 못하는 일이고 예. 오늘날 조국과 이런 모습을 보이 뭐 이제는 조금 한 이태 한 3년 더 사면 싶어요. 아닙니다. 더 오래 한 사시면서 3년 더 살아서 더 오래 중국에 사시면서 있는 우리 네. 딸이면 손자 손녀 한 번 더 보고 죽으면 싶은 좀 더 사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이제는요. 예. 중국에 계실 때는 안 그랬는데. 안 그랬는데 그래. 예. 그래서 예. 내가 어제 하도 뭐 정치인대에서 국가에서 뭐다 이래 너무 힘을 써서 참 많이 우리 아들 보고 그러니까 중국 우리 의회로 좀 애게 금액을 써가지고 중국에 있는 아들 이런 모습을 저도 할아버지 덕에 한번 보고를 빨리 들여오자고 내가 그렇게 했어요. 네. 그렇게 하지요, 뭐 그러면. 예? 예. 예, 아무쪼록 그렇게 꿈에도 그리워하시던 그 조국에 오셔서 앞으로 정말 행복한 나날이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예. 그리고 이런 훌륭한 그 독립운동 하신 후예를 저희가 이렇게 모시고 시간을 같이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었다는 것도 참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할머니 건강하시고요. 우리 김 선생님도 앞으로 하시는 일이 다. 마지막으로 예. 마지막으로 제가 이 가족을 대표해서 KBS 방송국에 참가한 것이 이제 영광스럽고 이 자리를 통해서 그 우리 가정을 이렇게 받들어주고 살림을 보살펴준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예. 그리고 이 자리에 참가한 이제 방송국 여러분들과 남녀 대학생들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옥순 여사께서도 앞으로 하루하루 이렇게 그 적응해 나가시면서 즐거운 일이 많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지금까지 그 77년 만에 조국을 찾아오신 독립투사 일송 김동삼 선생님의 그 유족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다 같이 그 오래오래 편안히 계시도록 온 국민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